기록원 공식 인증 2016, 17, 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2022 공무원 1위, 취업 1위. 에듀윌은 합격이다. 캠핑. 바나나의 주제로 10년의 시간을 함께한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앞으로의 10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 가족사랑 전람. 요리 시작해. 육수 우려내. 풍미 가득 해통령. 하나 충분해. 간편 육수 내. 진한 국물 해통령. 요리 맛 살리는 육수 하나. 해통령. 공부 시작이 반? 맞아. 반으로 시작해. 하프 스터디. 반을 안 보고 빨리 말하는 하프 스터디. 반쪽을 안 보고 몸기여 빨리 말하는 몸기여. 하프 스터디로 시작해. 몸기여 몸이 기억하면 무서운 건데. 몸기여 학습법 하프 스터디. 뿌띠엔 오메가3 내 모양으로 상큼하게. 뿌띠엔 오메가3 체내 흡수율 높아요. 초임계 식물성 RTG. 뿌띠엔 오메가3. 노바릭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베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우리 아이 열날 때는 휴비딕. 체온계 엄마 아빠 매일매일 휴비딕. 혈압계 욱신욱신 여기저기 휴비딕. 안마기 우리 가족 건강에는 휴비딕. 365일 언제나 휴비딕. 쏙쏙쏙쏙 리치 콜라겐 쏙.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수분이 촉촉하게 리치 콜라겐.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하루 한 포천 쫀하게 리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어 라이프 케어. 제조한 코스맥스 MBT. 달라 사이즈부터 공구우먼. 살아 스타일이 공구우먼. 여자라면 알아 공구. 최대 70% 빅빅빅. 지금 빅세일을 누려봐.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공구우먼. 여자가 더 예뻐지는 쇼핑몰 공구우먼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종범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5차사 정용국. 연매출 12억 곱창집 사장된 근황.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화사.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첫 곡은 에스텔 카니에 웨스트의 아메리칸 보이였고요. 저는 오늘부터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종범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을 제가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아마 제 별명을 따서 털텐이라고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넉텐, 춘텐, 침텐에 이어서 털텐이죠. 굉장한 방송이잖아요. 이게 사실 동시간대 최고의 방송인데 일주일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인데 엄청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성재 DJ에게 돌아오셨을 때 집안꼴이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우차사 정용국 연매출 12억 곱창집 사장 된 근황,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화사였는데요. 모처럼 기사가 났길래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에 불법 주차를 폭로한 사건으로 기사가 나고 나서 3년 만에 기사가 난 건데 그 정영훈님께서 내 기사가 만약 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못돼서 난 기사는 아니었고요. 근황올림픽에 출연하면서 난 기사였습니다. 그래도 2019년에 연매출 12억을 달성할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분입니다. 당시 그 화사 씨의 곱창 먹방이 핫해져가지고 곱창집이 뜬 거죠. 너무 잘 돼서 바쁘게 일하다가 다쳐서 잘못했다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곱창집이 사실 떡 맛집이라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베텐에 합류하고 나서 BTU의 멤버가 된 이후에 이 회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번도 이 떡 맛집으로 유명한 곱창집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어디에서 확신했냐면 맛집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신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 아시죠? 조 작가님. 이제 의리로 뭐 먹으러 갈 나이가 지났거든요. 저분이 자주 간다는 건 맛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맛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꼭 가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털텐 첫 시간 좋아하는 굉장히 다른 분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잘못된 남자, 러맨으로 불리는 개그맨 정용국 씨가 오시는데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저의 케미는 과연 좋을지 나쁠지 기대해 주십시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아슬아슬한 정영국 씨의 상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배성재 10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티팩트, 머리 빠진 반으로 브로앤팁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건강 충전 이츠에너지에서 진짜 통 흑마늘 에너지팩, 욕실의 특별함 클리어 잭에서 멀티수전 클리어 잭,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켓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맘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피부 자국 제로 고래 마스크에서 마스크,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해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오일케어 치약,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범의 10은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2차, 파리크라상, 닥터피엘,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자담치킨, 명륜당, 미래에셋 자산운용, 메드트로닉 베나실, 노랑푸드, 원할머니 보쌈족발,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레이노 썬팅 팬텀2, 프렌즈 아카데미, 코지마 안마의자, 반올림 피자샵, 에싸, 누잠,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삼성케어 플러스, 개나리 벽지,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엘 행복한 내 가족 위해 닥터피엘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퀵슬립 쿨쿨 퀵슬립 퀵슬립 잘 자요 퀵슬립. 택배 왔어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진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TDF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자동으로 주기적 리밸런싱. TDF 연금엔 글로벌 분산 투자. 은퇴 다가오면 안정 자산 비중을 올려 높여 늘려. TDF도 역시 미래 에셋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꿀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락 맛인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860님께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좀 직접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것저것 담으니 편의점 한 구역 초콜릿을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네요. 그래도 정성인데 사서 만들까요? 아니면 그냥 편의점 초콜릿을 살까요? 이거 보내주신 분은 이제 여성분이시겠죠. 발렌타인데이 드릴 생각을 하시니까 타겟 설정이 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정 초콜릿이다. 그럼 당연히 헛된 노력이고요. 0704님께서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 배달 음식이랑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올림픽을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이제 올림픽이 사실은 야식 먹기 제일 좋죠. 시간대도 그렇고 올림픽하고 월드컵.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월드컵 번갈아 가면서 퐁당퐁당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만 드시는 거면 드시라. 그렇게 과감하게 편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만 드시는 거라면요. 7273번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맥주 한잔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두부김치, 생라면 부순 거, 땅콩이 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저 다이어트 어쩌죠? 저녁을 먹지 않고 들어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분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이런 먹을거리와 맥주를 준다고요? 굉장한 거죠. 사실 굉장한 거죠. 이미 준비되어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9358님께서 지난주에 출국해서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격리 중인 베텐러입니다. 아이고, 무려 3주를 호텔방 안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4일째네요. 격리가 끝나면 3월이라니 갇혀버린 쭈꾸미 신세입니다. 아이고, 9358님 그 타지에서 격리 중이면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외로움이 2배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4일째지만 베텐이 격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른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쁨님께서 아차,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이종검 작가님은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침에 초코볼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톡이 왔더라고요. 바로 이제 메시지가 와서 놔두고 갔네? 점점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벌써부터 오늘 용환 상담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9616님께서 털이 없는 자와 털이 너무 많은 자의 콜라보라니 이거 참 귀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하나 되는 시간. 루트레이님께서 상극이다. 상극이야 진짜.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정영호님께서 저게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패션의 일부가 아닌가. 푸르른 자연님께서 과연 털형은 곰며들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완벽하게 곰며들 것 같고요. 이상 이종범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 특 모범생 취급당하고 있는 저와는 완전 상극인 방탕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네요. 네, 업혀가려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베텐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갔던 회식. 그렇죠. 거기서 처음 뵙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형님도 거기 되게 오랜만에 오신 회식이라고 들었어요. 저 가게 일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갔었죠. 그때 뵙고 사실 지금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렇죠. 별일 없으셨죠?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때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제가 종범 씨한테 물어봤었죠. 뭐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동생인 것 딱 보는 순간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니. 저는 편하게 하라 그랬는데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했죠. 뭐 수염 기르는 거니? 너무 길렀다. 난 너무 좋았어. 처음에 너무 편하게 하면 좋지 생각했는데 막 하는 건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작가님이 저 걱정해 주신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그분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남들이 궁금해하는 걸 제가 대신 물어볼 뿐입니다. 총대를 제가 메고 가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제 그날 저 용국현님한테서 베텐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오니까 이 청취자분들의 채팅창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한번 겪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강풍을 만나면 이제 비바람이 저한테는 그냥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먼저 맞는 매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항상 아쉬운 게 그겁니다. 곱창집에서 주로 회식을 하는데 그들은 회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만 지금 못 가봤어요. 저 말고 못 가봤던 사람 또 있나요? BTU에서? 침착맨이랑 문성희 형님. 많이도 못 갔군요. 남자분들이 안 왔거든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별로 뭐 신경은 안 써요, 아예. 근데 개인적으로 곱창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변 맛집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제 코시국 때문에 네.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바쁠 때는 그 테이블에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미안하잖아. 아하. 그래서 괜히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까봐. 나 미안하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큰 매상 드실 거면 여기 와서 드시고 잔푼돈 드실 거면 동네에서 드셔라. 많이 먹을 때는 먹을 때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예. 네.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네. 임지용님께서 종범님과 용국님은 공통점이 1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별이죠. 그거 빼고는 없지 뭐. 방송용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성별.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이렇게 웹툰 안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다가 네네네. 심심할 때는 만화방 가서 혼자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집중력이 1시간 20분을 못 넘기더라고. 그래서 딱 그때까지만 만화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되게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불편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뭔데요? 답을 알거든요. 네. 김혜준님께서 용국스님은 종범 작가님이 10년간 연재한 웹툰 닥터 프로스트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프로스트 뜻을 몰라요. 네.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맨솔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많이 붙는 말이고. 정확히 그것 때문에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지은 제목이에요. 오. 좀 보신 마음에 드셨나요? 오, 좋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나 같은 이렇게 하찮은 정확히. 지식에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정확히 그 발상으로 지은 제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거라고 느낌이 오고요. 네네네, 잘 보겠습니다. 네. 2939님께서 네. 용국 형님, 털종범 작가님한테 수능 몇 개 틀리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요. 그 후에 용국 형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수능 40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몇 개 틀렸습니까? 가물가물한데 네. 2개 아니면 3개였어요. 뭐라고? 2개 아니면 3개였어요. 그걸 틀렸다가 맞췄다고. 그걸 틀렸다고요. 그거를? 네. 자, 여러분 잘 반응 보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서울대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됐네. 그때 완전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만점자가 많이 나와도 2개에서 3개를 틀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틀려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이런 반응을 왜 궁금해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어떤 식으로건? 저는 약간 공감대가 많이 없는 게 네. 저는 200점 만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쓰레기라 어디까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야, 고학력이구나. 여기 저를 약간 그 모범생으로 어떻게든 네. 포지셔닝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범상이 뭐 다 생활적으로 모범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저 같은 모범생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용국 스님께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띵구깡님께서 갑자기 왜 급 존댓말이시죠? 어째 그렇게 했나요? 미천한 인생이라 이렇게 약간 제가 쫄 때는 그 티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학력에 쪼셨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반말하고 있는데 집이 엄청나게 부자. 그러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존댓말이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이게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거든요. 존댓말을 했습니까? 잘못됐네. 오늘 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저 첫날인데 많은 부분 제가 업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급 존댓말 나올 때 있는데. 싸움을 잘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수능 2개로 일단 우리 편을 만들어 놨고요. 자, 오늘 한번 제가 이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불편하네요.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개론. 네, 톰과 제리님의 사연이고요.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연애는 정말 많이 했는데요. 다 길게 못했어요.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헤어질 때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넌 좀 질려 라고 합니다. 뭐가 질리다는 건지 다들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해줘야 고칠 텐데 상대방을 안 질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넌 좀 질려. 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잘못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톰과 제리 자체부터 닉네임 자체가 진리죠 벌써. 그죠. 식상하네요. 근데 어떤 건지 난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꽂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포함한 다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뭔가 하나를 얘기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넌 그냥 질린다 질려. 갈 길 가자. 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 자체가 나랑 왜 헤어져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넌 그냥 조금 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이 이 남자의 전부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전이 없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라면이라도 데코가 좀 달라진다든가 그죠. 국물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좀 덜 질려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라면인데 좀 있다가 또 이 라면이야. 그럼 다음 날은 봉지만 봐도 질리거든. 그게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인 거예요. 나 이렇게 막말하는 거는지 몰랐어. 막말이 아니라 아니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톰과 제리는 괜찮나요 지금? 여기 베테랑 분들은요 이 정도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자분 입장에 봤을 때 뭐가 질리는 거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만약에 주말입니다. 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오늘 뭐 딴 데 가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똑같은 그 장소에서 만나서 똑같이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별반치 않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냥 뭐 특별히 뭐 좋아하는 음식 없이 주변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돌아오겠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는데 똑같이 가는 거야. 정말 질리지. 뭐 하나 예상된 데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뒤를 알면 재미가 없듯이 그 알았던 내용이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씩 체감이 될 때마다 진짜 질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날 좀 놀래켜줘라. 이 얘기군요. 좋은 쪽으로. 갑자기 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오늘 발렌타인데이면 손편지든가 지하철 찾아온다든가 약간 여러 가지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연애가 질리지 않도록 좋아하는 감정을 증폭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얼굴도 질리는데 행동까지 질리는 거야. 그러니까 질려. 이거 설득되는데요? 그게 내가 봤을 땐 연애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연애.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들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배려 같은 게 좀 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무조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이게 때로는 배려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박력 없습니다.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저 지금 설득되고 있어요. 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오늘 사연 질린다. 벌써 질려 내용 자체가. 내용도 너무 평범해. 전 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립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시의 에이셉.
재미삼아 건 돈 에이 도박에 빠지면 안돼 적은 돈도 안돼 분별력을 키워 불법 도박은 안돼 밝은 미래를 위해 불법 도박 신고해 신고번호 185-01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펜스 코리아.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신입생으로 가득한 캠퍼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SBS가 함께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 재가노인, 재가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요. 오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3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노바백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접종 간격은 다른 3차 접종 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라고 하네요.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네, 이종범의 10, 털10의 2부가 시작됐고요. 네. 저는 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우신 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네. 1부를 하면서 느꼈어요. 업혀가는 게 너무 안락하다. 너무 재밌다.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첫날 아주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고 고민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박승현님의 사연입니다. 여자분의 사연이고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친구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에 삽니다. 매번 친구가 서울로 와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너네 지역으로 갈까? 물어봤더니 친구가 본인 지역엔 놀 게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라면 그냥 서울에서 만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친구의 거리를 생각해서 친구 동네로 제가 가는 게 나을까요? 자, 우리 종범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네. 주변에 놀 게 없는 곳에서만 주로 놀았어요. 잘못됐다. 저는 충분히 놀 게 없어도 놀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좋은 관계다. 그냥 방에서 둘이서 게임하고 재밌는 거 보고 술 먹고 얘기하고 이게 다기 때문에 주변에 놀 게 없어도 충분히 가서 놀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지금 멘트 중에서 네네. 저는 놀 게 없는 데서 놀았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라고 하면 굉장히 재수없는 캐릭터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잘 피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 놀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화책 보고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둘이서 얘기하고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저라면 친구라면 한 번쯤은 가줘라 이런 식인데 저는 이게 약간 그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반응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막 나가는 상담을 좀 들려주시죠. 일단 서울에서 1시간 거리면 저는 평택 아니면 천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밑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서울에서 보통 보면 이제 확실히 놀거리가 많긴 하죠. 네, 그죠.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시간을 오래 하는 거. 24시간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재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밤 시간대에 놀 게 많다. 네, 네네, 보통 그렇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춘천에 사시는데 네네. 거기 9시가 되면 가로등이 다 꺼져요. 아 그렇군요. 잘못됐어 여기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 네네. 여기 왜 가로등을 다 꺼놨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여기 가로등을 켜놓으면 농작물이 안 자라. 그래서 동네가 완전 암흑이야. 지금 여기서 9시 뉴스 하는데 안 보여요 지금 동네가. 기본적으로 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놀 시간 자체가 짧군요. 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큰 소리 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조용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한테 갈 때는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이유가 할 게 없어 진짜. 그럼 어렸을 때 그곳에 사신 거 아닙니까? 저 서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앞서갔어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어차피 친구를 만나서 뭐 어떤가를 할 때는 놀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친구 의견이나 내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서울에서 노는 게 맞다. 근데 일방적으로 오는 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그 친구는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만 확인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자꾸 나 만나러 여기까지 오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내려갈게. 네네네. 해서 한번 내려갑니다. 한번 떠보라는 거죠? 네, 거기 동네를 내려가. 내려가서 뭐 할까? 그 친구 입에서 실제로 가보라고요? 네, 실제로 가야죠. 한번 이렇게 허위 매물로 얘기해보는 게 아니라 가봐라. 진짜 가야죠. 예. 이게 이제 밑밥 작업을 까는 건데 네네네. 가서 뭐 할까? 그러면 그 친구가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할 게 없다. 여긴 할 게 없어. 그렇게 확정을 짓고 그럼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면 그쪽도 거기에 오케이를 했어. 난 이미 갔다 왔고. 네네네. 그때 이제 진짜 뭐 할까를 가지고 너무 막 고민하는 척 이렇게 하면 확실히 서울이 낫네. 다음부터는 내가 갈게. 너 내려오지 마.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서울에서 기다리시면 친구가 올라올 겁니다. 정영욱 씨한테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혹시 심리학 웹툰 그려볼 생각 없어요? 심리학이요? 전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쳤지. 저는 보통 상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줘야 친구한테도 욕을 안 먹고. 빌드업이 필요하다. 네, 밑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행동으로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서울로 오는 게 이게 국룰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용국이의 1침은? 솔직히 가기 싫잖아. 안 가고 싶은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빌드업하고 이상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설득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잖아. 그죠. 이분의 사연에서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동네로 가는 게 나을까요? 생략된 말은 진짜 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한번 갔다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굉장한 빌드업 잘 들었고요. 네네. 저는 설득이 돼버렸습니다. 항상 잘못돼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김익명 씨의 사연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혼자 퇴사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3-4명이 퇴사 준비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 명은 며칠 전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말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 둘이 그만둔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퇴사를 안 시켜줄 것 같은데 눈 딱 감고 월요일 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퇴사. 그렇죠. 선방을 한다. 그렇죠? 먼저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네요. 왜냐면 저는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직업을 1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두면 관두고 제가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지금. 사연으로 좀 녹아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볼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고민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다시 볼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국 인생은 그 순서대로라고 저 배웠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자기 전략을 들켰어요. 몇 명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네. 언제쯤 말을 할 것이다라는 그 모든 전략을 모두 이분 김익명 씨가 지금 다 첩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김익명 씨가 퇴사 준비 중인 걸 알았다면 먼저 하시겠죠. 역으로 가야죠. 아, 역으로 간다. 먼저 하시라.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비슷하거나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잘못된 건 아니고 네. 더 극한 개인주의로 가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 3-4명의 퇴사 준비 중이다. 네. 대충 4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1명은 이미 퇴사 얘기를 했고 다음 사람은 월요일 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다음 뭐 저녁이나 화요일 날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친구들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 정보를 알고 본인이 먼저 갔다? 네. 굉장히 괘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일단 저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네. 퇴사 준비하시는 분. 네네네. 오늘 퇴사 얘기할 건가요? 예, 오늘 얘기할 겁니다. 네.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오.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호.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퇴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여 부분이 살짝 올라가면 더 있을 의향도 있거든요. 보통 사람은. 아. 네. 그래서 일단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게 합니다. 네네. 들어갔을 때 자기는 약간 문 쪽으로 이 사람은 약간 저 안쪽으로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분과 의견을 맞춰서 저희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여쭤보시겠죠.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세게 나왔어. 네. 사장님 표정을 봤더니 아쉬운 게 없어. 그럼 같이 퇴사합니다. 네네네. 좀 아쉬워해. 네. 자기는 좀 얼버무려야지. 저는 살짝 고민 중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급여가 제가 솔직히 여기 있는 생활비 가지고는 조금 약간 어려워서. 그러면 일단 이 친구 날라갔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네. 사장님이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아주 미련이 있어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는 옆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내가 새치기한 게 아니니까 사장님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와.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좋은 거를 취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먼저 쏙 가서 얘기하는 건 동료들한테 나갈 때까지 뒷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원라이프님께서 이거 진짜 리빙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새치기 해라 정도인데 아예 맘 먹고 타인을 이용할 거면 확실히 이용해라. 한다기보다도 그런 얘기죠. 아니 이 친구가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은 사장님을 보고 있어야 돼. 아쉬워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얘기를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퇴사하려는 이유가 뭐야? 이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습니다.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예, 나가. 그럼 자기는 마찬가지야? 네, 이거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혼자 가면은 왜 그랬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준비가 언제부터 된 복잡해요. 굉장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면 마무리를 살짝 얼버무려서 급여 부분이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깐 들어와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아쉬움을 표현해라. 연봉 협상. 띵우깡님께서 역시 스님이 연륜이 좋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김익명님께 드릴 수 있는 용국이의 1침은? 확실한 건 사장님은 잘못됐습니다. 3명이 동시에 나가면 마비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사장님이 퇴사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사장님은 지금 잘못된 상태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즈의 이 바보.
네, 원더걸스의 이 바보 듣고 오셨고요. 자, 고민 사연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현님의 사연이고요.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네.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인데요. 다른 사람 결혼식 가서도 혼자 감정이입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다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남 결혼식에서도 우는데 동생 결혼식 때는 얼마나 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울면 민폐가 될 것 같은데 동생 결혼식 때 눈물을 꾹 참을 방법 있을까요? 이거 훈훈한 사연이네요. 그래도 이게요? 아닌가요? 제가 이제 보통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네네네. 한 명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네. 거의 다 중간에 멈춰요. 근데 계속 울고 있으면 네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아, 그죠. 네. 약간 시선을 강탈하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우는 게 약간 민망해 하셨는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아, 슬퍼 보이죠. 그리고 잘못돼 보이거든요. 뭐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가족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요, 그냥 울음을 참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 가족이니까. 막 울어도 됩니다. 그 우는 게 약간 뭐 아쉽다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축하해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는 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본인 결혼식이 제일 걱정됩니다. 진짜예요. 일단 그 본인 결혼식이면 당연히 우실 것 같은데. 보세요. 네. 이제 남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네. 직장에서 남자 얼굴 잘못됐어. 네. 근데 신부가 너무 울어. 계속 울어. 등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계속 울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억지로 결혼하는 거야 지금. 잘못된 상황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이거나 네네.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이 결혼식장은 완전 잘못된 분위기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회자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아무리 기분 좋은 축가가 있어도 신부가 계속 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결혼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정연국이어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난 중간에 나갈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진짜. 그 울음에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죠. 자기들끼리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오니까 신랑을 쳐다보잖아. 그렇죠. 막 수근덕수근덕거려요. 네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는 결혼식인데 감정 조절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동생 결혼식장에서 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자기보다 먼저 가는 게 열받고 분해서 우는 거다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결혼 안 하신 분이 그냥 하시는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여자 최현님의 사연에 대한 용국이의 일침. 가장 중요한 건 동생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절대로 여러분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니까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 인생의 중대사에 절대로 이 베텐의 공식 입장은 무관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죠. 개인적인 입장인 거 선긋기 하고요. 자, 뚠뚠은 둔둔님의 사연입니다. 남자분의 사연이고요. 대학 신입생입니다. 알바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어머니는 사회생활하기 전에 경험이니까 해보는 게 낫다. 아버지는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부족하지 않은데 왜 하냐라고 하시네요. 부족하지 않나 봐요. 그래도 사회생활하기 전에 알바를 좀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평생 일할 텐데 놀 수 있을 때 놀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양쪽 다 마음이 갑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첫 알바가 13살 때였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신문 배달. 그때 이제 그 동네 신문 돌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제가 허락이 된 거여가지고 그거 하고 20살 때부터 알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데 왜 하냐라고 하시면 되게 부럽네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이거는 이제 아들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좀 짜증이 난 거죠. 그렇죠. 이분 약간 인생에 통달해서 공감이입하셨어요.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고 어머니는 진짜 그래 사회생활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이거 정답이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게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막 알바를 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죠. 근데 딱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돈이 많다 보면
하도 보여 이제. 그죠.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원래 항상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갖고 싶은 게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직 그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네네. 지금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돈이 더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지금이 부족한 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알바를 한다 안 한다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명분이죠 그냥. 명분이 솔직히 일하는 걸 누가 좋아해.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짧게나마 해보는 게 낫다. 일단 해보는 게 낫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하는 게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 나의 그 자존감 자체를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닌 이상 그죠. 누군가 업무적인 일로 나한테 쓴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자랐다가 한번 인신공격 딱 받으면 나 안 해.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무너지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죠. 근데 무너지죠. 집에 특별하게 잘 살지 않아. 그죠. 쟤는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월인청가님께서 사회생활은 군대에서 배우는 게 최고지라고 하셨는데 거기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뚠뚠은 둔둔님의 드릴 수 있는 용국의 일침.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완전 고민 들었네요. 알바 3개씩 뛰어야 돼 진짜. 정말로 확실하게 설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꽃피는 봄이 오면 봄 라운드 가겠지? 나만 빼고 다. 골프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봄에 필드 간다.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창업 문의는 1666-1538 1666-1538.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유해진 매트리스 누잠. 밤샘 촬영하고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게 매트리스인지 콘크리트인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누잠 매트리스를 딱 누우면 유해진다. 와우, 침대 새로 산 기분. 어디서든 푹 잠. 누잠.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브랜드. 이 집 삼성 가전은 왜 항상 새 것 같지? 삼성 케어 플러스 했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이사할 땐 안전하게 옮겨지거든. 삼성이 직접 하니까 완전 달라. 나도 삼성 케어 플러스 해야겠다. 삼성닷컴이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문의해.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깍지는 개나리 벽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윤국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네. 띵콩깡님께서 제대로 곰며든 털디. 저 완전 지금 곰며들었습니다. 윤태진 포에버님께서 베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스님 말씀. 잘못돼 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설득됐고요. 네. 아주 많은 부분에 리빙 포인트가 숨어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모범적으로 살진 마세요. 어떻게 오늘 털텐 첫 진행, 네. 저 오늘 첫 진행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안정적이지 않네요. 네, 굉장히 불안했고요. 하지만 저를 업고 드셨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고요. 네, 오늘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정영호 씨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에 이종범의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입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